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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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BTS 사랑하는 안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날 BTS 편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예.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네네. 찐사랑. 아무튼 네. 오늘 주제는 지난 에피소드인 버추얼 인플루언서랑 소재는 다른데 결은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랑 약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 다른 얘기지만. 그거 아니야? VR. 약간. VR. 이름을 까먹었네. 그 있는데. 나 그걸 것 같은데? 그 에스파? 아니요.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비슷할 수도 에스파가 있죠.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아이돌이잖아요. 메타버스. 그냥 주제 자체가 메타버스예요?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난 1, 2년 사이에 꽤 오랫동안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일부 청취자분들은 좀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청취자 아니고 저도 좀 지겨운데? 예. 근데 오늘 좀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주제로 들고 온 거는 지금 메타버스가 다음 레벨, 넥스트 레벨로 도약하는 전환기에 있다라고 레벨.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브리핑에서 한 번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엊그제 페이스북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마크 저커버그가 10번이 넘게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정황상 짐작이 가시죠? 저 네. 기사로도 봤어요. 네, 메타버스였어요. 그래서 저커버그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람들은 우리를 SNS 기업이 아닌 메타버스 기업으로 보게 될 거로 기대한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인정하는 미래 먹거리다 이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지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초월인 메타와 현실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 세계랑 결합된 가상 공간에서 일하거나 놀 수 있는 3차원 세계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시겠죠? 근데 이 가상 공간과 나의 아바타라는 개념에 되게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 사실. 사실 메타버스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허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 막 심즈 같은 게임도 했지. 세컨드 라이프 이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열풍이었던 동물의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셉 자체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내가 3D 캐릭터를 운영한다라는 거. 그럼 이런 기존 시뮬레이션 게임들이랑 메타버스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난린가? 일단 게임은 별도의 가상세계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현실에서 현실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과 연계된 가상세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의 세계관을 가진다기보다는 현실을 확장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게임 속 캐릭터들은 어떤 별개의 존재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의 아바타는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지금의 현실과 달라지고 싶은 거거든요. 너무 비판적인가? 아니요. 조금 더 들어봐봐요. 재밌네. 그래서 하여간 그 세계 안에서 현실처럼 경제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에 뭐뉴스 같은 걸로 접한 거 있을까요? 제가 봤던 거는 채용 설명회를 메타버스에서 열었다. 아니면 졸업식을 어디서 열었다. 입학식을 어디서 열었다. 청와대 어린이 초청 행사를 마인크래프트에서 열었다. 이런 것들? 네, 정확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지자들과의 만남을 제페토에서 했어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 대면 만남이 어려우니까 가상 공간에서라도 만나가지고 지지층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였겠죠. 그래서 이낙연 의원 제페토 맵 방문자 수가 17,000명 정도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정 부분 홍보 효과는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아주 부수적인 요소고 너무 당연하게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주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수 선미 씨가 제페토를 통해서 컴백 티저를 공개를 했다고 해요. 오, 몰랐네. 그래서
그래서 또 몇몇 기업들에서 사내 행사 용도로 아까 범래님이 말씀한 것처럼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LG화학, 현대모비스, 하나은행 등등 대기업들이 이미 신입사원 교육을 메타버스로 진행을 했고 SK텔레콤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맞춰보실래요? 못 맞추실 것 같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 네. SM? SM? 아니. 스타트업이에요. 메타버스? 스타트업? 네.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모르겠어요. 네. 직방이에요. 엥? 부동산 중개업 그 제가 직방? 들은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직방은 메타폴리스라는 직접 개발한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아주 파격적으로 올해 본사를 없애고 이 메타폴리스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약간 초두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고 생각들긴 하는데. 그래서 직방의 모든 임직원들은 메타폴리스의 아바타로 로그인을 해서 가상 빌딩으로 출퇴근을 한대요. 음. 그래서 이 아바타가 그 영상 보면 보이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갑니다. 가상 세계에서. 귀여워. 나는 이게 메타버스의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메신저에 들어가면 되지. 왜 아바타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냐고. 그냥 메신저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팀별로 막 이렇게 책상에 모여가지고 일을 이제 따로 하겠죠. 따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미팅룸으로 같이 옮겨가서 메타버스 세계관 안에서 옮겨가서 미팅룸에 들어가서 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폴리스에서 직방이 만든 건물이 30층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4층, 5층을 직방에서 오피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층들은 다른 기업에 임대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그 무식탈출 넘버원에서 마크님이 메타버스 편 아예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때 들었는데 그 메타버스 있는 땅을 판다는 거야. 그 그냥 얘기도 듣고 이게 뭔? 근데 이게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게 우리가 그 지지익선의 업무 회의를 슬랙이라는 메신저에서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슬랙의 워크스페이스 하나를 임대한 거예요. 돈을 안 내고 있지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야. 메타버스라는 멋있는 이름이 둘러져 있는 그냥 메신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현실과 연계됐다는 건데 그치. 메신저도 그래요. 가상의 납니다. 그게 내가 아닐 수 있잖아요.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사진도 바꿀 수 있지만 업무용 메신저는 나의 인생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도 메타버스예요. 근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슬랙 같은 경우는 저는 서비스를 구입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우리가 같이 온라인에서 일을 하게끔 충족시켜주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걸 걔네가 업무지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열심히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지. 포토샵을 사듯이. 근데 그 땅은 무슨 기능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 있는 거야 그 땅이.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아무튼, 더 들어보죠. 네. 네. 이미 롯데건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메타폴리스에 있는 건물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따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고 하고 그 직방 직원들에 따르면 대면 접촉이랑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도 간간히 뭐 화상이나 음성 회의 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기분이래요. 다르겠지. 내가 엘리베이터 직접 타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있잖아. 그렇지. 이게 인생의 달콤함은 수고로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밌잖아. 그래서 원격 근무 중에도 의견 같이 있는 기분이 든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방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좋아하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내세운 서비스에 대해서 나쁜 피드백이 나오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당연하지. 그 인터뷰는 저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아니, 네. 너무 근데 나랑 안느님이 메타버스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하네요. 아니 네. 저는 부정적이 않은데 그 땅 파는 것만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도 더 해볼게요. 이 직방에서 사무실 임대한다고 하듯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직접 구축해놓은 공간을 임대 또는 판매하는 식으로 돈을 벌기도 해요.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스2라는 가상 부동산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가상 버전 지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대륙이랑 해양이 맵으로 옮겨져 있고 그 맵 내에서 땅 따먹기 하듯이 직접 가상화폐로 결제를 해서 소유권을 얻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다 비싼 값에 팔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청와대랑 남산타워가 중국인들한테 팔려 있대요, 이미. 그래서 청와대를 포함해서 근방 땅을 다 구매하려면 한화로 거의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비싸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비싼데 이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 이래서 가진 사람들만 투자하고 돈 번다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워스트는 이제 3가지 단계로 사업 방향을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현재는 단순히 뭐 땅 소유권을 사고 파는 1단계고 그 2단계는 거기서 자원 채취랑 아바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본격적으로 VR을 도입해서 메타버스 생활권을 구축하는 3단계까지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 가상 세계에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 그래픽이 굉장히 잘 구현이 되고 내가 실제 거기 있는 것처럼 기기랑 잘 연동이 된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 땅이 있고 내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 입장에선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하우징 개념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네네. 근데 이 하우징이 가미된 게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유저의 하우징을 찾아가서 막 꾸며져 있는 거 보고 약간 동물에서도 비슷하잖아요. 막 집을 이쁘게 꾸미면 사람끼리 막 공유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되게 구하기 힘든 재료로 만든 뭔가 장식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환호해주고 약간 그거의 연장선이 아닌가. 좀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더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세계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 동물의 숲이라는 것도 어쨌든 닌텐도에서 만들어 놓은 캐릭터들이 있고 그 세계 안에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접속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VR이랑 연동도 안 돼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직접 투자한 건물이나 땅 같은 게 있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에 가치를 부여를 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현실이랑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니지에는 실제로 성의 성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주들은 실제로 통행료를 받거나 통행을 못하게끔 막거나 그렇게 가상세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현생보다 중요한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그치. 쌓아온 권력과 대지, 토지, 권력 그런 걸. 그래서 약간 그런 기분을 전 세계인한테 주겠다.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말이 많네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하여간 이제 초반에는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메타버스로 돈을 벌 거냐. 오큘러스라는 VR 기기 전문 회사를 인수를 좀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VR 하면 떠오르는 안경 형태의 헤드셋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헤드셋을 만든 건데 이걸 판매하는 하드웨어 판매 형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거라고 일단 말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고 나면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SNS 소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가상현실 서비스도 나중에 충분히 론칭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미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부터 구찌나 나이키, 디올 같은 패션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해서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인앱 결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봤어요. 네네. 이거 좀 됐죠? 이거 한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응? 작년에 본 것 같은데 이 기사? 작년에 뭐 구찌가 제페토에서 루이비통, 뭐 구찌 이런 걸 했다 뭐 있었죠. 근데 전 이것도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예전 카트라이더도 자동차 회사와 협업을 해서 캐시 자동차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다 있었던 아이템을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뭔가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포장하는 게 아닌가. 그 말 붙이기 나름인 걸 수도 있긴 하지. 맨 뒤에 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네, 기술. 그래서 뭐 아까 자동차 얘기도 하셨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지난달에 제페토를 통해서 소나타 신형을 시승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서 브랜드 차원에서 홍보를 했대요. 그래서 뭐 보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이용자 풀이 제페토처럼 굉장히 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기업에서 광고를 유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업에서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제페토 내에서 아이템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패션 아이템을 제작해서 등록하면
심사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모티콘 이런 것처럼 판매 수익을 실제로 현금으로 환금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안느님 한번 해보세요. 그러게 도전해봐야겠다. 네네. 그래서 뭐 생각하는 것보다 구축되고 있는 가상세계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으나 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범래님 의견을 보니까. 범래의 눈치를 봐요. 근데 뭐 굉장히 딴 세상 얘기나 뭐 흔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뒤처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런 거에 안 뒤처지고 저런데 선점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직접 뛰어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산업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너무 메타버스에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VR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많아요. 네. VR 게임도 많이 해봤고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현실과 이어지고 싶은 생각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캐 열풍이 불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정반대의 결이거든요. 기존의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건데 근데 그걸 연계해서 메타버스로 간다. 물론 메타버스도 연계 안 하는 메타버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현실과 연계된 메타버스는 저는 물음표고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전에 한 2010년쯤 해서 2010년? 좀 전부터 두 가지의 열풍이 있었어요. 하나가 3D 열풍이었고요. 네. 하나가 스마트 열풍이었어요. 3D 열풍은 말 그대로 이제 2D 시대는 끝났다. TV, 영화관, 핸드폰, 모든 디스플레이는 3D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가전업체들이 3D TV를 내놓고 3D 영화관이 나오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기회로 봤던 사람이 많았죠. 네. 그렇죠. 다 없어졌죠. 그렇죠. 왜냐? 불편하니까. 그리고 스마트 열풍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업무 효율화에 대한 패러다임이었어요. 업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것을 스마트하게 하자. 그래서 그때 우스갯소리로 보고서 앞에 스마트 쓰면 다 승인된다 그랬어. 스마트 보고 시스템, 스마트 결제 시스템, 스마트 출장 시스템. 그냥 스마트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 지금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가상화폐였다고 생각해요. 가상화폐도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지만 메타버스가 불타오르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상화폐가 불타올랐던 이유도 그게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우선은 모르겠고 우선 돈이 된다. 그치.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고 메타버스도 뭐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정해진 하나의 제2의 세상이 있어서 전 세계인이 그걸 공유한다. 그건 모르겠지만 회사마다 플랫폼을 다 만들고 회사마다 메타버스 세계를 다 만드는데 그게 우리의 세컨드 라이프가 될 것이다? 전 어렵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뛰어드는 이유는 3D TV 때와 똑같다고 봐요. 된다고 하니까 바뀐다고 하니까 전 들어가는 거라고 봐요. 물론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성공했으면 이제 내가 나중에 이게 쪽팔리는 에피소드가 될 텐데 박제. 박제되는 거지.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심정은 좀 많은 분들이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좀 이게 메타버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걸 개발을 많이 하는 거는 시기적인 특수성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계속 비대면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내에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에 메타버스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으로선 그래 보이진 않지만 종식이 된다면 이 얘기도 쏙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면. 그런 생각도 드는 한편 이게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메타버스 세계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뭔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콘서트 못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다던가 혹은 지금 제가 뭐 재택을 한 2년 가까이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오피스에 가고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맞아. 직방 얘기할 때도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게 어쨌든 직방은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라고 얘기해도 같은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원격 근무의 일종이죠. 실제로 라인이나 쿠팡도 사무실에 갈 일이 없대요. 네네. 지금 거의 풀 재택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 직방의 초두 효과 혹은 뭐 킹핀 효과 이런 걸 좀 노린 게 아닌가. 마켓 시그널링 효과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메타버스를 보면 딱 느끼는 게 욜로 패러다임. 그거 기업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치. 욜로 패러다임. 하지만 많은 대중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돈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결국 배불린 건 어디다? 기업이란 말이야. 우리의 삶이 바뀐 건 크게 없어. 맞아. 비슷하게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걸? 바람을 부는 분명히 기업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중에 꼭 메타버스가 성공해서 이게 박제되는 에피소드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에피소드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